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는 저녁 8시 여러분과 오늘도 만나게 됐습니다. 김재원입니다. 김영임이에요. 김영희 씨 오늘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궁금한 일이 많으신가 보죠? 네, 오늘 국회의원 선거를 투표를 했습니다만 네. 과연 누가 당선될 거냐, 또 당선된 사람들이 제대로 정치를 할 거냐, 자기들의 공약대로 충분히 일을 할 거냐, 그것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미혼 남녀 한 40여 분이 나와 계신데 정년기에 있는 미혼 남녀들의 결혼관은 과연 무엇인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기들의 결혼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결혼, 또 한 번밖에 해볼 수 없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얘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정순효 씨가 인형 갖고 와서 그 네. 이름 지어주면 인형 하나 드린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말이죠. 네, 어제 한 30분 동안에 300여 통화 이상의 전화를 받느라고 담당자들이 땀을 뺐습니다. 이게 전화가 너무 많았어요. 이 8시에 만납시다를 어린이들까지 그렇게 애청을 해주는 줄은 몰랐습니다. 당초에는 그 한 사람, 한 어린이만 인형을 정선효 씨가 내주기로 했었는데 너무 전화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20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발표해드리죠. 자, 1등 최유림 어린이가 뽀뽀싱싱이라는 네. 이름으로 인형 1등이 장명의 됐어요. 당선작은 뽀뽀싱싱 최유림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2등은 얄미라고 지은 안성만 어린이가 당첨이 됐네요. 네, 그 외에 이제 제목 중에 인형 이름 중에 멍순이, 깜찍이, 빼빼, 멍돌이, 예삐, 콩돌이, 콩순이, 허참이도 있어요. 허참이 사람 이름 아니에요? 그래요. 네. 허참 씨 있죠. 꽃분이, 연지, 얌전이, 삐삐 뭐 아주 예쁜 이름들을 어린이들이 많이 지어서 주셨어요. 그 중에서 추첨을 해서 그 1등, 2등에 18분을 참가상으로 했고요. 그 외에 나온 제목들이 새치미, 도리, 찌꺼기, 말괄량이, 돌돌이, 때밀이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네. 그건 발표는 그만해드리기로 하고. 등수 안에 든 분들은 지금 발표가 나갔습니다. 네, 저 등수 안에 든 어린이들 중에 이름 안 발표한 어린이는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따로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통지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드리면은 KBS에 와서 나가시기 네,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오늘 그 개표 상황, 그 상황을 저희 김영림 아나운서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또 잠시 네.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 진행하죠. 그러면 네, 결혼을 되게 일생에 몇 번쯤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해야죠. 한 번으로 끝내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 그 몇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결혼을 정의할 때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겠는지 단 한 번만 하시겠다는 분? 원하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또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네, 함께 있고 싶어서 떨어져 있으면 결혼이 아니죠. 그 다음 분은 두 인생을 화합이 이루어져 갖고 믿음으로써 영원한 것 같아요. 화합, 믿음, 영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 전 사랑이 생활하고 생각해요. 사랑의 승화요. 좋습니다. 또 그 옆에 계신 분은? 저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으니까요. 서로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요. 그러니까 심심을 푸는 거니까 결혼은 심심풀이다 그렇게 되겠네요. 남자분들 몇 분? 그럼 남성들이 생각하는 결혼이란 어떤 것일까요? 안경 쓴 분한테 우선 여쭤보죠. 빨래 해주고 밥 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독신으로 살 겁니다. 가정부만 있으면 독신으로 살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곤색 양복 입으신 남자. 네, 결혼이라는 건 역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영원히 같이 있기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뒤쪽에 안경 쓰신 분. 네, 저는 외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님 손주를 빨리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결혼해야 됩니다. 그 옆에 분이요. 결혼이란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동질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결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여쭤보죠.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만드는 최고의 경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예찬론자신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정의가 말이죠. 네. 이 여성들이 내는 건 주로 공동체 쪽 얘기가 많으네요. 장소적인 그런 게 주거적인 공동체. 같이 사는 거. 네. 또 애정 생활의 공동체, 이 공동체적인 의식이 많고 남자분들은 조금 그 이기적인 데가 있어요. 가정부를 채용하듯, 애 낳는 여성을 하나 채용하듯 이렇게 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나쁘시죠? 네.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기분도 별로 안 나쁘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거 하나 여쭤보죠. 지금 그 가수 장은하 양이 나와 계신데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은 이미 없어요 하는 답변도 요즘 있잖아요. 머지않아 있겠죠 뭐. 네. 그 옆에 계신 분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결혼의 조건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 조건의 제1조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남자가요. 가능성이 많은 남자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의 타진. 그 뒤에 빨간 세타 입으신 분은 결혼 조건 제1조요. 제가 만일 결혼을 한다면요 배짱 있는 남자하고 하겠습니다. 배짱 있는 남자. 그쪽에 계신 분 중에 배짱 자신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없네요. 그 옆에 계신 분은 결혼 조건 제1조로.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요. 저도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진취성이 있는 남자 그런 지금 분을 연애 택하게 됐어요. 중인 남자 안 계세요 혹시? 계세요? 네. 계세요? 그럼 이 자리에 혹시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아까 뵈니까요. 네. 친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뵀는데 네. 어느 분인지 손 들어서 자진 신고하세요. 네, 자진신고. 네. 얼마나 사귀셨어요? 네, 한 2년 됐습니다. 네. 2년 동안 꾸준히 다른 여성 안 사귀고 사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결혼으로 갈 가능성이 한 90% 됩니다. 90%? 네. 네. 지금 저분께서 말씀하시기를요. 2년 동안 교제를 해놓고는 지금 말씀이 두고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그거는 남자가 어느 정도 지금 그분께서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약간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약간 뭐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튕기시는 거라 그럴까 아, 그런 마음에서 말씀하실 것 줄다리기 같은데 작전으로. 그럼 한 네. 80%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여성 근데 제 쪽에서는. 생각 같아서는요 100% 마음은 잡수고 계시면서 말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여성이 이렇게 허용력이 넓으네요. 아, 놀랐어요. 그 옆에 계신 분은 결혼 조건 제1조로 뭘 삼으시겠습니까?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어요. 원만한 성격. 성격. 좋습니다. 네. 남자분들 좀. 자, 결혼 조건 제1호로 어떤 여성을 원하십니까? 얌전한 여자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곳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여자는 얌전한 측에 드나요, 안 드나요? 나름대로겠죠.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저 뒤쪽에 최크무늬 옷 입으신 분 좋은 여쭤볼까요? 가정에서 교육받은 그 인간미가 있는 여자. 그러니까 가문이 있는 네. 집에 인간미가 있는 여성. 그리고 옆에 저기 점퍼 차림의 남성께 여쭤보죠. 결혼 조건 1호. 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연애 구체적으로 과정에 얘기하면요. 있어요. 저에 대한 믿음을 갖다 여러 가지로 표시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저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경 쓰신 분 옆에 분. 그래서 뭐 다다익선이라고 뭐 좋은 학벌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많은 것으로 좋겠지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 같아서는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격이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 조건 제1조를 여성들이 상상외로 경제적인 문제를 갖다가 거론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죠. 지금 대개 나온 게 사랑, 믿음, 성격, 가능성 이렇게 나왔는데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요. 사랑이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이 결혼의 제1조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사랑하고 경제적인 조건 딱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하라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사랑이 한마디로 끊어버리셔서 제가 이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 만약에 여기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는 별로 사랑을 하지 않지만 돈 문제는 아기를 10명 낳고 키워도, 미안합니다, 좀 가족계획 시대, 이남 1녀 낳고 키워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고, 한 남자는 자기가 극진히 사랑을 하는데 연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나 돈은 별로 없다 그럽니다. 어느 남자를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장래 가능성이죠. 진취적이고 사회적인 성장 이런 거. 그러면 전자를 택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이 많으면은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네, 역시 그 결혼 조건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결혼하시는 양식에 있어서 중매 결혼과 결혼 어느 쪽을 택하시는지, 먼저 중매 결혼 쪽을 선택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중매를 원하시는 분. 남자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네, 연애 결혼 원하시는 분.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손 한 번도 안 드신 분. 연애만 중매 반대겠죠. 아. 네, 네. 좋습니다. 요즘 그 연애 중매 반이라는 약간 분위기 짙은 소리에 따지고 보면 연애 쪽을 즐기기도 하고 결혼 쪽으로 실리도 없고 이런 저건데, 역시 결혼은 연애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 것 네. 같습니다. 그 남성분들에게 그것 좀 여쭤봐 주세요. 연애를 그럼 하다가 결혼으로 꼬린 안 하실 분도 계신가? 그렇죠. 연애랑 결혼 일직선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연애랑 결혼이랑은 별개다, 아니면 연애하다가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몇 가지 의견이 있겠는데요. 우선 여쭤볼까요? 연애하다 보면은 그 사귀면서 성격도 알고 가정도 알고 걸 알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게 되고, 나중에 꼭 결혼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다가 잘 되면 결혼까지 할 수도 있다. 저쪽 끝에 분한테 여쭤보죠. 연애가 반드시 결혼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얘기인가요? 뒤에 분.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옆에 분. 예, 마찬가지. 그 옆에 분이요. 글쎄요. 글쎄요 네, 하고 좋습니다. 마시는 거예요. 발언을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 여러분, 지금 남성들이 전부 연애하고 결혼하고 일치를 안 시키려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는 목적이 쾌락이고 결혼은 목적이 인생 그 자체. 과연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특히 남성 우위 사회에서 피해자 노릇을 안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서 안경 쓰고 계신 분, 결혼하고 연애할 때 여자가 받는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을 수는 없죠. 네. 그렇다면은 결혼하고 연애는 일치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일치돼야 된다고는 보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연애하다가 결혼으로 꼬리시키면 서로가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하다가 보면은 안 되는 수도 있고 되는 수도 있잖아요. 네. 이왕이면 꼬리시키는 방향으로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네. 앞에 계신 분은 어떠세요? 그냥 아는 게 연애는 아니잖아요. 네. 연애를 하는 거는 그만큼 서로가 알기 때문에 연애 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연애 즉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 즉 결혼이라고. 저 까만 옷 입으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지금 여기 앞에 말씀하신 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연애를 한다는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아는 것이니까 결혼이랑 이꼬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성 여러분들 중에 연애와 결혼이 일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치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는 분. 반대로 연애와 결혼은 꼭 일치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연애와 결혼은 꼭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연애와 결혼은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좀 많은 거예요, 숫자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요. 예전하고 좀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우리 많이 여성들이요. 예전에는 연애하고 결혼하고 꼭 일치돼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였던 것 같은데, 네. 남성들이랑 옛날에 틀렸죠. 지금 남성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여성들이 틀려진 것 같아요. 네. 네.
있어요. 네. 사랑에 이제 굉장히 많이 서로 정이 많이 오고 가고 했으면 그 결혼 문제도 순조롭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애가 진짜 연애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의견이 저분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연애라는 조건을 거셨고 이쪽에 몇 분은 연애와 결혼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왜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말씀을 거부하셨습니다. 아마 거부하시는 이유는 그 본능적으로 여자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지 해롭다.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어떨까요? 그 연애가 아주 깊이 무르익었다가 네.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혼전 관계라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엔 바꿉시다. 제가 그럴까요? 남자분들 네, 좀 바꾸죠. 우선 남성 여러분한테 여쭤봐 주세요. 자기가 결혼할 여성은 꼭 그 순결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 자신도 장차 자기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 순결을 지키고 계십니까?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남자 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고 제 입장은 꼭 그렇게 된다고. 대변인이기 말끝이 꼭 흐려지시는데요. 대변인이기 앞서 개인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저 뒤에 계신 분 한번 여. 미루크를 입고 나오신 분. 결혼 전에 꼭 처녀라고 생각해야 되니 물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성들도 반드시 동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앞에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요새 여성들이 순결을 지키고 있는 여성들이 별로 있을까요? 지금 요즘 여성들이 순결을 지키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하는 건 상상론입니까? 아니면 경험론입니까? 경험론이죠. 그런 말을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경험에 의한 얘기라면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이 못 된다. 그거. 됩니다.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죠? 제가 경험을 느꼈거든요.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네. 하나가 물을 다 흐린다고 하잖아요. 네. 한 경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갖다 피해주는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생각으로서도 그렇지만 이 남성들 생각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볼 겁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만 저한테 발언 기회를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바로 마이크를. 지금 어떻게 미꾸라지가 돼 버리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꾸라지가 안 되기 위해서는 계속 제가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성들이 제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미꾸라지가 됐다 이러는데 저는 미꾸라지가 된 게 아니라 경험론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경험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여성들이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이 맨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다시피 그 연애할 때와 그 결혼할 때가 연애하면서 하는 게 그 곧 결혼의 꼬리는 돼야 된다 이런 여성들이 과연 그 남성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성격으로나 뭐로나 그 사회생활 하는 게 그게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여성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고 한마디로 뭐 얘기하면은 요새 여성들은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시는 남자분은 얼마만큼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자들한테 요구하듯이 남자분들이 갖추고 있는 그거는 어느 만큼인지 모르겠어요. 가만있어 보세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네, 있는데요. 아까 이분께 마이크를 돌려주니까 좀 더 파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기 합리화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걸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데요. 양쪽이 다 순결을 지켜가지고 이루어지는 결혼이 제일로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겠지만은 겠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꼭 순결을 지켜가지고 결혼을 해야만이 된다. 조건이 처녀여야 된다. 남자도 역시 동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는 굳이 전제 조건으로 내세울 수가 없는 입장 같아요. 남녀 양쪽 예, 다요. 예, 예. 네. 그거를 과거를 뭐 용서하거나 물론 알 수도 없는 거지만은 용서하거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후회라도 그런 일이 없으면 되는 거. 굳이 꼭 남자의 동정이나 여자의 순결이 결혼 조건에 이 영향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은 꼭 처녀여야 된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여성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박수를 보내주시면 여성들이 전부 이상해지는데요. 다 처녀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박수 안 친다는 얘기는 전부 처녀라는 맞습니다.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 반응 때문에 했는데 역시 반응은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나왔습니다. 박수 못 치겠다 하시고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때문에 김영림 아나운서께서 좀 수고를 해주셔야 네, 됩니다. 공개홀에 저는 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혼자 고생하게 됐습니다. 계속 좋은 얘기 좀 많이 나눠주세요. 장은하 양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를 많이 듣고 계셨는데요. 딱 한 남자를 하느님에게 부탁해서 이런 남자를 제 배필로 해주십시오 할 경우에 어떤 남자를 하느님께 요구하시겠어요? 저는요 그냥 텁텁하고요. 또 음식도 아무거나 잘 드시고 성격 좋으신 분. 네, 그런 남자분을 구하시는 뜻에서 노래 한 곡. 결혼은 두 사람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숲길인가요? 우리 이제 그 길을 따라 사랑의 길을 떠나요. 그대는 나를 위하여 빛이 되어준 사람, 행복의 어떤 삶으로 나를 데려가줘요. 저 멀리서 결혼의 꿈이 나를 손짓하네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인생의 낙원인가요? 우리 이제 그곳을 향해 사랑의 길을 떠나요. 그대는 나를 위하여 빛이 되어준 사람, 이 세상 끝까지라도 우리 함께 걸어요. 저 멀리서 결혼의 꿈이 나를 손짓하네요. 네, 장은하 양의 노래 제목도 결혼의 꿈이었죠. 지금 저희 김영림 아나운서가 득표 상황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공개홀에 나가 있습니다. 김영림 아나운서 좀 나와주세요. 저쪽에서 네, 여기 공개홀입니다. 지금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회의원 투표 결과
개표 실황을 해드리기 위해 준비들을 굉장히 분주히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성 국장님 모시고 말씀 좀 나누죠. 수고 많으세요. 오늘 10시부터 예. 개표 실황 이제 KBS 제1텔레비전이죠. 예. 네, 방송을 해드리게 돼 있는데 그동안 이제 국민투표도 했고 대통령 선거 개표 실황도 이제 저희가 방송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몇 가지만 간단히. 예, 이번에는 지난번 국민투표 때나 또 저 대통령 선거 때보다는 약간 그 다른 개표 속보 방송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컴퓨터하고 또 저희 그 KBS의 새로운 문자 발생기라는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선거용으로 특히 고안된 그런 문자 발생기이기 때문에 이 문자 발생기를 통해 가지고 각 선거구의 후보자의 득표 상황이라든가 당선 상황이 깨끗한 칼라 그 글자에다가 아주 상쾌한 그 화면들이 계속이 되겠습니다. 네네. 오늘 밤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모두 예. 몇 분이나 동원이 되시나요? 예, 이번 개표 선포에는 현장에 약 2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각 개표소에 그 사람들이 나가 있죠. 현장 요원들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상당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기술 요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제작 요원이라든가 해서 약 1,150명이 오늘 밤 또 내일 아침까지 계속 이 개표 속보 방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차례로 오늘 속보 방송을 하겠는데 현재 10시부터 속보 방송은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될까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6개 지역으로 지금 그 개표 속보반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 중앙에 요 뒤는 사회자석이고 가에 이제 그 아나운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과 그다음에 부산, 경북, 경남, 또 저쪽에 충청 남북도, 또 이쪽에는 이제 전라남북도, 경기도, 제주도 해서 이제 6개 반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신 요원과 그다음에 집계 요원, 그다음에 그걸 총괄한 총괄 요원, 그다음에 이제 해설자까지 전부 다 각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개표 상황이 들어오면은 먼저 이제 수신 요원이 그 개표 상황을 기록해 가지고 그걸 집계 요원에게 줍니다. 그럼 집계 요원은 그 개표 통보서를 만들어서 즉시 그 문자 발생기와 컴퓨터에 수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록한 상황이 이제 그 그래서 이제 문자 발생기 나오는 그 개표 그 선거구별 개표 상황은 이 뒤에 있는 아나운서가 계속 그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 개표 상황이 아주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몇 시까지 내일 아침 몇 시까지 방송이 되나요? 예, 현재 계획은 내일 아침 7시까지입니다만은 개표 상황이 좀 늦을 경우에는 8시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밤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공개홀에서 국민투표 개표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방송해드릴까를 전해드렸습니다. 김재원 씨 나와주세요. 네, 김영임 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은 아직도 조금 덜 개방적입니다. 외국 같으면은 이성과의 교제라는 게 어려서부터 시작되고, 미국 경우 그 전에 존슨 대통령 부인이 텔레비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딸이 14살인데 이미 필 에이지에 도달했다, 피임약을 쓸 연령에 도달했다 하는 얘기를 AFKN에서 해가지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만 개방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덜 개방적이기 때문에 아직도 중매 결혼이 있고 또 결혼 상담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 상담소에 계신 분, 또 주부클럽 앞에서 남녀의 대화에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본 적이 충남이라 아버님이 사업하시고 오빠 계시고 여동생은 뭐 대학에 다니겠네요? 네, 지금 대학. 네. 그러시면은 도대체 김양이라고 그러셨죠? 네. 비스김은 어떠한 배우자로 원하세요? 제 욕심일런지는 모르지만요. 네. 우선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지면 싫어요. 늙어서 싫고요. 네. 그러니까 한 27 이상으로 27 이상. 네. 이상으로 한 30까지면 괜찮지만 30까지. 네. 그래도 30까지라는 것은 못을 박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 그리고
그리고 또 성격은 이제 활발하고요. 또 네. 대인관계 원만한 사람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족 관계는 상대방의 상대방은 이제 가능하다면 아무튼 장남이나 외아들은요. 이렇게 좀 부모님 모시기에 제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상당히 좋은 의미로 기피를 하시는데 여기 여성과 또 같으시군요.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는 거죠? 그러시고 그러면은 직업 관계는요?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직업. 의사나 아무튼 이런 공과 계통이라도요. 아무튼 전문직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의사나 공과계통. 네. 여기서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은 우선 김양이 홍기 놓치 나가시도 아니고 대학을 정확하게 나오셨고 양부모님 계시고 또 본인이 원하는 배우자에 대한 성격이 과히 거리먼 욕심 많이 부린 그런 배우자 선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일을 정식으로 맡겨주시면 제가 맡을 수 있고 여기서는 어떠한 순서로 일을 하느냐 하면은 법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정방문에 나가야 됩니다. 가정방문에 나가서 어머님 아버님 뵙고 또 미스김의 성장 과정도 좀 봐야 되겠고 고등학교 대학 졸업장 확인하고 또 집안의 흐름이라든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옛날에 어머니 아버님 결혼하신 사진부터 가보라 그럴까요? 앨범을 좀 훑어보면은 집안의 흐름을 제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돌아와서 호적 등본이라든가 신랑인 경우에는 신혼조회라든가 직장조회를 하면서 그 짝을 맞춰드리는데 우선은 김양이 우리한테 그 신청서에 자기의 정확한 인적 사항하고 배우자에 대한 희망 사항을 좀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결혼에 대한 마음 자세가 섰습니까? 쓰셨으면은 이걸 하나 기재를 좀 해보세요. 네.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논문으로 아시고. 네. 네, 썼어요. 네, 신혜영 선생님. 지금 그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뜻밖이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를 택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죠?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 우선은 직업이 확실하고 안정돼 있고 경제성이 따르고 그리고 또 엔지니어 계통이기 때문에 아무튼 전장시에도 청진기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상당히 의사를 좋아합니다. 네. 그것보다는 그 인류가 지구 위에 생긴 일의 그 3대 직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목사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성스러운 직업인으로서의 의사,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는 성스러운 직업인으로서의 목사, 인간의 지혜를 변호하는 성스러운 직업으로서의 변호사, 세 가지 직업이라고 하는데 역시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까 그 젊은 그 미혼 남녀들이 양쪽에서 대화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남성들은 빨래 해주고 밥 지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식모나 다름이 없고 또 여성들은 능력 있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는데 역시 상당히 요즘은 분석적이고 타산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를 상당히 고귀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우선은 사회적으로 존중할 수 있고 또 자랑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여기 미혼 여성들 정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남성을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일단 전제가 네.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신 분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신 선생님께서 거짓말을 잘한다 하셔가지고 정말이 그건 제가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신 선생님께서 그동안 중매하신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십니까? 제가 조금 24년 차인데요. 네. 좀 제가 어리석고 멍청해서 외길만 걷다 보니까 아무튼 한 3,500상 정도 짝을 지었는데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멍청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젊은이들을 상당히 제가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혹시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아드바이스를 해드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 훌륭한 인재를 낳기 위해서 제가 엉뚱한 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상 중에서
선생님이 해주신 중매가 이거 좀 안 됐습니다 하고 항의하는 사람 없습니까? 글쎄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 옆에 계신 조동민 선생님, 주불호연합회에서 그 여러 가지로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결혼 상담소보다 한 계단 앞선 거죠? 대화의 만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종전에 그 어른들끼리 어떤 그 유대를 가지고 본인들은 그 나중을 만나는 모임을 저희는 이제 부모들이 개입을 하지 않고 우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젊은 그 결혼 앞둔 남녀가 그 자연스럽게 어떤 짝을 짓지 않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그런 만날 기회를 드리는 거죠. 네. 네. 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기회를 제공한다 하시는 건 아직도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만남의 기회가 적다 하기 때문에 착각하시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 지금 옛날에는 그냥 꼭 어른들끼리 아이 뭐 어떻게 서로 누구 집 자녀가 있다 또 아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호텔 커피숍이라도 거창하게 양쪽 가족이 나와서 그렇게 번거로운 걸 요번에 우리들은 그냥 우선 본인들이 의사를 먼저 뭐 나는 이러한 향이 좋다 하면 거기에 준하는 네.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마음에 들면은 네.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개입을 하죠. 네. 그리고 마음에 안 들 경우는 헤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몇 번쯤은 만나보고요. 그 결혼까지 가는 단계를 이제 이루지는 결혼 거죠. 상담소보다는 상당히 그 융통성이 조금 그래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 선생님, 이 신 선생님한테 지금 만약 갑자기 어떤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이 딱 생겼습니다. 여기 A 남자와 B 여자를 성사를 시켜주려고 그러시는 순간인데 장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딱 보니까 이 두 남녀는 중매를 해서 결혼을 시키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럴 경우 그 결혼을 취소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직업적으로 그냥 진행시키시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인생의 가장 원대한 계획을 제가 추진시키는 문제인데 직업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섭섭한 말씀이고 네. 중단을 시키죠. 아, 네. 역시 그러셔야 되겠죠. 예.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래서 그 직업적이라고 질문드린 게 아니라 그런 건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질문드렸어요. 한 신랑이 역시 공과 전공하신 분이고 현재 그 여수에서 공단에 계시는 분이고 또 신부는 서울에서 그러니까 극과 극이었는데 신랑 가정은 또 농촌의 출신이었고 신부는 서울에서 공부를 했고 서울에서 자랐고 하니까 전혀 순수한 농촌의 그 순박한 농촌 초가의 그 묘미를 전혀 모르는 아가씨고 신랑은 또 만나서 그 식사를 했는데 무엇을 먹겠느냐 하니까 오므라이스를 먹겠다 그랬대요 신부가 하니까는 신랑이 오므라이스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는 그 집에서 그 아가씨가 집에 가가지고 오므라이스를 모르는 신랑이다 하니까 아버님이나 가족들은 그게 아니라 너를 테스트하게 하기 위해서의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느냐 했지만은 사실상 그 현대의 의식그저 저는 모르는 신랑이었어요. 그러나 외향적으로 키도 잘 맞고 또 용모도 맞으니까 결혼을 하겠다 해서 둘이 상당히 좋아했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피차간의 성장 과정이 다르고 환경을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말하자면 여성은 상당히 화려하고 그 현대 감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인데 그 신랑이 과연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킬 만한 능력과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네. 여기 계신 여성 여러분, 저기 안경 쓴 분에게 여쭤보죠. 여기 몇 분은 그 현재 대학 재학생이시고 나머지 분들 중에는 그 YWCA의 그 신부교실 교수반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지금 식당에 갔는데 오므라이스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결혼은 깨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깨트려야 돼요? 또 그 옆에 계신 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시골에서 자라신 분이니까 오므라이스를 모르면 자기가 정말로 이분과 결혼을 해서 행복해질 수 있고 자신이 있으면은 자기가 만약에 좋아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동민 선생님 그 결혼이 아니고 대학 만나서 만난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각각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결합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저희는. 네. 왜 그러냐면 남자분이 처음에 와서는 자기는 학벌도 꼭 4년제 해야 되겠다. 뭐 최소한도 키는 몇 센치다. 네. 그런 그 규정을 굉장히 아주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도 확고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대화의 모임을 이루어가지고 그 어떤 분위기에서 그게 말 요즘 말고 무드가 잘 조성이 되면은요. 네. 처음에 느낌이 좋았다. 자기가 뭔가 요즘 그 제 눈의 안개라고 자기 눈에 뭔가 느낌이 괜찮은데 저 아가씨는 어느 정도의 가정 환경이 그러냐고. 그게 이러고 사실은 고졸이고 초급 대학이다 이런 식에서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형은 아니지만 조금 만나볼 기회를 달라고. 네. 그래서 한 두서너 번 만나면은 남자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처음에는 뭐 번이 그냥 자기 그 신부 번이로만 하겠다 그러는데 네. 결국은 뒤 배후 그 가정 환경 그 여성의 그 생활 능력 다 가지고 남자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처음에는 전혀 불가능한 대상이었는데 네. 오히려 그런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선생님 만나고 보니까 그 전제 조건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몇 그리고 있습니다. 네, 신 선생님 여성들은 대개 남성의 직장의 안정성 이런 걸 많이 추구하는 것 같고 남자들이 요구하는 조건 중에 아주 제시하는 남성이니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우선은 신랑들이 처음에 그럽니다.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단편적인 얘기를 하시지만은 네. 어떠한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하면은 그저 착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수수하면 네, 된다는 게 수수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까다로운 네, 거예요. 그다음에는 그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원장 선생님께 맡기게 합니다. 하는 그렇죠. 분은 가장 정말 까다로운 분이고 맞아요. 하나 이렇게 그냥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얼굴도 우선은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다음에는 가정 환경도 좋아야 되고 양부모님 또 계셔야 되고 피부색도 어째야 되고 또 눈이 말이죠 커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아가씨는 눈이 직경 몇 센치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각선미가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의 전공 과목은 어째야 되고 네. 아무튼 또 상당히 요즘은 지역적인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충청도지만은 충청도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데 네. 경상도 분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네. 분이나 자기 도가 가장 자랑스럽고 양반이라고 모두를 해요. 네. 그러면서 같은 도끼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엉뚱하게 아까 중매한다고 그랬는데 우생학적으로 생각할 적에 원거리끼리 결혼하는 게 참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도 사람이 싫다 그러면 제가 엉뚱하게 그 도 사람하고 딱 만나게 합니다. 네. 요즘은 전적이 됐으니까 전부 번적이니까 네. 우선 제가 빠져나가는 군역을 네. 해놓고 나중에 선생님 번적이 그랬는데 하면 현재는 이렇고 그러나 만나보면 우선 느낌이 좋으면은 뭐 이것저것 다 없어지죠. 아까 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네. 네, 여기 가수 이정인 양 나와 있습니다. 이정인 양은 그럼 피부 색깔 가지고 고르려면 어떤 피부 색깔을 원하시겠습니까? 글쎄요, 피부색은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관계없죠? 네. 예를 들어 석탄 같은 피부만 아니면 되지 않겠어요? 글쎄요, 제가 피부색이 노란데요. 네. 남자분들은 하얀 것도 별로 안 좋고요. 좀 가무잡잡하고 건강미 있는 사람이 좋을 것 남자가 같아요. 하얀면 좀 징그럽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키는 어떻게 하십니까? 키는 뭐 커야만 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작아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관없을 테니까 노래를 부르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노래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여기서 잠깐 그 보도국에서 넘어온 뉴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3.1운동 당시 33인 중에 한 분이셨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분 중에 유일한 생존자이신 이갑성원께서 오늘 저녁 8시 35분 92세를 일기로 효창동 자택에서 별세하셨습니다. 마지막 3.1운동 주동자의 한 분,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마지막 33인 중에 한 분, 그분의 돌아가심에 대하여 저희가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이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 여러분, 그리고 미혼 남성 여러분, 지금 신혜영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거짓말쟁이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쪽에 안경 쓰신 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실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요, 주장에 받다가 안 되면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없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할 수 없이 결혼을 해버리는 겁니까? 할 수 없이 포기?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엄마 품을 못 벗어나신 것 같군요. 그 앞에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정반대를 하신다, 아버지가 반대를 하신다 할 경우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 옆에 계신 분께서는 사랑을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별로 반대를 안 하시는데 궁합을 보니까 몹시 나쁘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궁합 같은 건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상관이 없으세요? 네. 앞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궁합 같은 건 있지 않아요. 네, 그 뒤에 계신 분은 궁합이 좋다고 해서 가도 나쁜 결과가 돼서 오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뭐 굳이 나쁘다는데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거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쪽 남자분들 좀 의견을 물어주세요. 궁합이 이왕이면 좋은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궁합을 보십니까? 궁합은 안 보는데 그 부모님께서 보시죠. 근데 둘이 아주 진짜 정열적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게 부모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둘이 좋아한다면 어디 도망가서라도 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해도 결혼은 사랑한다면 하시겠다. 반대를 하시면 부모님께서 두 사람은 결혼 약속을 했는데 이미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물론 자기가 처음에 이제 그 어떤 여성을 사귈 때 자기가 좋아서 또 끝까지 사귀고자 마음을 먹었으면은 부모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 결혼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글쎄 정 부모님들이 그걸 갖다가 반대하신다. 뭐 부모님이 그 결혼을 갖다가 꼭 굳이 반대를 하신다면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동방예의지국이니까 부모의 의사를 따르겠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요. 저기 까만 터틀 세터 입으신 분. 저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본인끼리 좋아가지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부모하고 꼭 같이 사는 건 아닌데 네. 뭐 부모가 꼭 뭐 반대한다면 부모 살아계실 동안 별거 하다가 돌아가시면은 같이 살더라도 해야죠. 서로가 좋은 거리.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별거로 들어가서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아니 그건 뭐 극단적인 예인데 서로가 좋으면 해야죠. 네. 반대를 무릅쓰고 예, 예. 하시겠다. 그 뜻밖의 말이죠, 김영림 씨. 다른 것들은 그렇게 솔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부모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솔직하게들 나오셨어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서 아마 생각들을 평소에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럼 이번에 우리 결혼에서도 뭘 기대하시는지 그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저 안에 계시면 결혼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행복이 고역에 계십니다. 저 혼자 살던 삶을 두 사람이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2의 삶을 기대해요. 네. 그 옆에 계신 분은 결혼해서 자기의 기대가 꼭 성취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력하는 거죠. 꼭 기대는 안 해요. 만일 기대가 무너지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런 건 예상하지 않아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네, 조금은 예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옆에 계신 분은 결혼하고 나서 남성이 자기의
결혼 당시의 약속, 결혼 약속을 자꾸 위반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 전에 약속은 남자 약속은 믿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실망을 많이 준다는 얘기 있는데 대체로 남자 쪽을 이끌어 나가는 게 여자이니까 제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자 쪽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는 요즘 남성 중에 여기 계신 남성들이 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조금 표현이 거칠더라도 양해를 하십시오. 남성들이 여성을 데리고 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충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은 자기가 이끌고 나가시는 거니까 자기가 데리고 사시는 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외향적으로는 남자를 갖다가 이끄는 걸로 해주고 내부적으로 제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좋습니다. 아주 그 좋은 통치 방법입니다. 이건 이상적인 이상향이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좋은 부부, 이상적인 부부일 것 같아요. 네. 그 옆에 계신 분은 결혼해서 제일 뭘 기대하십니까? 원만한 삶. 원만한 삶. 그 옆에 계신 분 사랑 없는 결혼하고 결혼 없는 사랑하고 어떤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기를 결혼 없는 사랑이라는 건 부도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느 쪽이 더 조금 남편입니까? 결혼 없는 사랑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랑이 더 낫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개방적인 성격은 아닌데요. 지금 극단적으로 물으셨을 경우에는 저는 극단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도 그럼 전 화면에 비칠 것 같지만 극단적으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쪽 끝에 계신 분은 결혼을 하신다면 어떤 걸 기대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저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행복. 대충 여성들은 추상 명사로 들어가시는데 남성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자,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환상들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들은 하시면서도 어떤 환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남성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경 쓰신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몸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근데 아까도 여자분들이 굉장히 그 말들이 많은데요. 그 여자가 결혼해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그 외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근데 그 말만 하면은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말 되는 얘기인데요. 말 안 되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말 되는 얘기를 안 된다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네. 아줌마 승진이 나갖고 말이 잘 참겨버리는데. 네, 말씀하세요. 빨래하고 밥하고 남편 시중 들어주고 남편 잠자리 깔아주고 애 낳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게 행복 아닙니까 여자가? 뭘 더 바랍니까? 아니 저번에 반려자분은 아마 좀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자의 가치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자는 결혼을 함으로 해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여자로서 이 위치에서 어머니의 위치로 승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성의 그 위대한 모성애를 발휘할 수 있는 어머니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고 또 한 여자에서 한 남편의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반려자가.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하면은 굉장히 그 얼마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자기 자식한테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여자의 가치를 모르시고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자의 가치를 모르는 저분께 여자의 가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좀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결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금 있으면 약혼할 거예요. 정말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아니 근데 안경 쓰신 남성은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신 것 같고 네. 네. 저는 이 남과 여의 이성관계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 볼 때 한국을 영원히 후진국에 머물게 할 장본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려요. 네, 말씀하세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네. 빨래, 밥, 애기 기저귀 빨고 남편 이부자리 봐주고 시부모님 모시고 얼마나 큰 일이에요.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악수 한번 하자. 당연한 일을 갖다가 아주 하찮은 일로 격화시키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죠. 그거는요 빨리 저한테도 발언의 기회 좀 주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탁기 갔다가 세탁
하고 전기밥솥인데 거기다 밥하지. 아, 하세요 그렇게. 시까지 그렇게 하시라고. 아니요, 좋습니다. 지금 말씀이 옳은 말씀에 여자는 밥하고 빨래하고 애기 보고 이게 위대한 일인 게 당연하다는 말씀은 제가 MC로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몇 가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그야 뭐 이왕이면은 회사 끝나서 일찍 들어와서 네. 마누라하고 서로 얘기나 해가면서 공급날 되면은 술 한잔 사갖고 같이 먹고 그게 최고죠. 저 남성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말이죠. 남성들 생각이 저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남자들의 그 온거집이라든지 독단은 여전하고 마찬가지고 달라지지 않고 우리나라 점점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렇죠? 네. 저도 남자올지다. 그런데 제가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사실은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남자들일수록 사실은 부인은 더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유감스럽게도 아직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저런 남자가 지닌 참다운 매력을 모르시는 거지 사실은 진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결혼이라는 게 역시 주관적인 거고 이래서 통합된 의견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충 그 젊은 세대의 결혼관이 상상외로 건전하고 밝은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생각보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실리적이고 또 남성들에게서는 약간 와일드한 표현도 더러 나오고 있지만 과연 그 가슴 속에 웅크린 것들도 과연 그러냐 하는 건 조금 의문이죠. 네. 오늘 1시간 동안 그 여성 여러분들 또 미혼 남성, 미혼 여성 여러분들 모시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가정생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아내는 많이 사랑받고 남편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쪽에다가 목적은 도입되는 거고 결혼관 역시 우리들 여성들이 주장하듯이 역시 사랑 쪽 이쪽에 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작별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참 1시간이 약간 모자란 듯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쉬움 가운데 오늘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